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5년 안에 AI가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똑똑해질 겁니다. 10년 안에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20년 안에 영국은 내전에 휩싸일 겁니다. 조금 과장스럽다고 느껴지는 예측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들리기도 하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미래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스페이스 X의 상장을 통해서 잠시나마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는 이코노미스트지가 텍사스의 거대한 테슬라 공장에서 90분간 그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기사 옆에 붙어 있는 문장을 살짝 볼까요? Croesus or Cassandra. 크로이소스는 그리스 신화와 역사 속의 리디아 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부자를 상징합니다. 반면 카산드라는 트로이의 공주이자 예언가로 비극적인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불운한 경고자를 상징하죠. 기사의 제목 먼저 보여드릴게요. Elon Musk's Vision of the Future.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의 비전. The world's richest man sits down with the economist.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이코노미스트와 자리를 함께하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한 명이 그리는 미래와 그 미래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우리가 익숙한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람의 예측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머스크는 단순한 사업가는 아닙니다. 그는 전기차 대량 생산이라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해냈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의 회사들은 로켓 제조업체에서 AI 대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실리콘밸리를 넘어섭니다. 백악관부터 우크라이나 전장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는 팔로워가 무려 2억 4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말하면 특히 그것이 논쟁적일수록 전 세계가 반응합니다. 해당 인터뷰는요, 스페이스 X의 상장 직후 일론 머스크와 최초로 진행된 장시간 인터뷰였습니다. 대략 90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머스크는요, 텍사스의 테슬라 공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검은 부츠의 등판에 자신의 챗봇 그록 로고가 새겨진 가죽 자켓을 입고 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요, 이러한 그의 옷차림을 두고 그는 언제나 자신만의 세계관,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머스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텍사스의 테슬라 공장으로 가보시죠. 이번 인터뷰의 핵심 주제는 단연 AI입니다. 머스크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AI를 하루만 해도 희열에서 공포로 오가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의 AI에 대한 현재 결론이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 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낙관론은 공교롭게도 그의 사업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가 그리는 긍정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AI 시스템 로봇이 결국 대부분의 디지털, 물리적 노동을 대체하게 되고 인간의 노동은 자연히 선택사항이 되며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풍요가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그의 AI 회사, 즉 스페이스 X AI는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지적 노동을 대체할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움직일 전력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런 미래가 현실이 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까? 머스크의 답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대규모로 부를 재분배해서 모두에게 Universal High Income, 즉 보편적 고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소득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만큼의 소득을 지급하자는 발상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부자인 그는 이러한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수조 달러의 세금을 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논리가 꼬입니다. 그는 동시에 10년 후에 돈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기계가 무한히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세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더 큰 걱정거리가 될 거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상당히 단순해요.
정부가 그냥 사람들에게 수표를 끊어주면 된다. 돈이 무의미해질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세금과 수표를 이야기하는 것. 바로 이 지점이 머스크식 사고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만약 돈이 의미를 잃는 사회라면 세금도 소득도 정부가 지급하는 수표 역시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될 텐데 그는 그 부분을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머스크가 AI에 대해서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는 AI의 위험성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최근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핫서비스가 제안한 아이디어인 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 기구를 만들어 서로의 AI 모델 위험성을 검증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이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확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포함시켜서 양국의 선도 AI 연구소들이 신모델 출시 전 일주일이나 2주일씩 서로의 모델을 감사하고 위험 요소를 워싱턴과 베이징 양쪽 정부에 알리자는 겁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경쟁자들이 서로를 정직하게 만든다는 논리죠.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AI 경쟁의 가장 큰 상대인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을 대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다른 AI 기업 수장들, 예를 들어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중국의 부상을 심각하게 경계하는 것과 달리 머스크는 훨씬 여유로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최근 문샷 AI가 공개한 키미 K3와 같은 모델의 깊은 인상을 받았고 중국이 언젠가 AI 분야에서 리더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유로는 중국의 압도적인 전력 생산량과 로봇 제조 방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미국 일부에서 추진하는 중국산 AI 모델 사용 금지에도 반대합니다. 그런 규제로는 중국의 AI 굴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노광 장비를 중국이 결국은 자체 개발할 것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반도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죠. AI 산업에서 그의 경쟁자 이야기도 빠질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은 그가 올해 낭숙인 오픈 AI의 샘 올트먼과도 화해할 뜻을 내비쳤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한때 함께 AI 연구소를 세웠지만 이후 법정 다툼까지 갈 정도로 사이가 틀어졌었죠. 머스크는 결국 대화해야 한다면 대화할 것이라며 세상을 위해 개인적 감정은 접어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머스크를 이해하려면 AI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의 기술과는 정치관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쥔 권력의 크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페이스 X 의결권 주식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그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화성 이주라는 장기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정당화합니다. 단기 수익이 희생되더라도 말이죠.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도왔고 한때 연방정부 조직 개편을 주도하게 됐던 그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소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제가 너무 깊이 관여했습니다 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가 정치적 발언을 멈춘 건 전혀 아닙니다.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위성이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통신을 지원하며 러시아 침공을 맞서는 데 도움을 줬음에도 그는 여전히 어떤 평화협정이든 러시아 측의 영토 양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또한 유럽 극우 세력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거짓되고 오해를 부르며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며 그들은 그저 안전한 도시와 국경, 합리적인 재정 지출을 원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옹호합니다. 반이슬람적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강간과 살인에 반대한다. 서구가 받아들여온 것과 상충하는 규칙과 법을 강요하는 것에 반대한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요. 한쪽에서는 AI가 만들 무한한 풍요와 유토피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다른 한쪽에서는 서구 문명이 내전으로 치달을 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 두 세계관은 공존하기에 어려운 세계관이죠. 흥미롭게도 머스크 본인조차 이 모든 것이 말이 되는지 스스로 의문을 품는 순간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그는 때때로 우주가 외계인이 만든 시뮬레이션이란 이론을 믿는다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The things I'm doing are so preposterous that it's hard to believe they are real.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그게 현실이라는 걸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쩌면 이 한 문장이 오늘 이 인터뷰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 하나가 자신이 만들어가는 미래조차 스스로 믿기 어려워한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
어쩌면 머스크는 지금도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자신이 믿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묻습니다. 머스크는 인류를 부자로 만들어줄 크로이소스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믿지 않는 경고자 카산드라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의 예측이 맞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그런 미래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인터뷰를 읽고 제가 떠올린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예측을 듣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만들어가려는 미래의 청사진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클 수 있겠죠. 다음 영상으로는요, 제가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와 관련해서 이코노미스트에서 사설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앞서 일론 머스크의 사고방식이 모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바로 그 모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그걸 정리해서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뷰 전문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전문은요, 이코노미스트 인사이더에서 보실 수 있고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